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면 내비게이션으로서 쓸모가 없게 되죠. 네. 새로운 직업을 찾아 항상 업데이트하고 있는 직업 내비게이터 조재한입니다. 이제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건가요? 그렇죠. 자, 이번엔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취업 준비생입니다. 김재영 학생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학교 4학년 졸업반 김재영입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이번 주는요. 우리가 겉으로는 사실 잘 드러나지 않지만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업이죠. 비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6년차 현역으로 활동 중인 외국계 기업 비서로 근무 중인 여성 직업인 모셔보려고 해요. 함께 생생한 직업 현장의 이야기 나눠보는 그녀의 잡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주인공 모시기 전에 잠시 저희끼리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비서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우리 취업준비생인 재영 양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재영 양의 시선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비서 어떤 일을 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비서하면 담당하는 상사의 그 스케줄 관리는 물론 업무 보조, 그리고 업무 관련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은 상사분의 손님을 응대하는 직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특히 재영 양 같은 경우는 직접 만나기 힘든 직업 분야에 종사자신 분인데 대중문화에서는 이제 비서 관련된 직업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기억에 남는 그 비서 캐릭터 혹시 있나요? 저는 비서하면 딱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앤드리아 주인공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 앤드리아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기자가 되고 싶은데 와서 그 취업 제대로 못하고 패션계의 비서로 취업을 합니다. 거기서 그 상사가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되게 말도 안 되는 일도 많이 시키고 또 한 번에 많은 업무를 시켜서 되게 힘들어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비서라는 직업이 얼마나 쉽지 않고 힘든 일인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그 영화 속에는 정말 극한 직업으로 표현이 되죠. 네. 사실 또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도 참 그 주인공이 많이 힘든 걸 겪었지만 또 이제 그 안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비서는 정말 이렇게 그 모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역량이 더 많이 발휘가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정말 힘들죠. 좋은데. 귀머거리 장님 그거를 어제 이야기인 걸 아직까지 엊그저께 이야기인 걸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군요. 기억이 확 이렇게 남아요. 네. 근데 우리 영화 얘기 나와서 말인데 영화 제목에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가끔 정말 나도 비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특히 제가 간혹 일정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뭔가 약속이 있었는데 뭐였지 싶을 때 누구한테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좀 비서가 이런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뭐 방송하거나 일 때문에 전화를 못 받을 때 좀 대신 전화 받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혹시 박사님은 언제 비서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세요? 실제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정리를 해서 바로 실행에 옮겨줄 수 있는 어찌 보면 만능인이 좀 필요하고 단순히 이제 스케줄이라든지 이제 일정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놓치는 부분들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대체 보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생각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옆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구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굉장히 뛰어나신 분. 그 부분 없어요. 그러게. 그거를 어찌 보면, 인공지능으로 찾아내든지 아니면 풀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으면 정말 좋겠죠. 있으면 저도 정말 원합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인데 빨리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영 양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직업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학생이다 보니까 딱히 비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저도 그 NC님 말처럼 가끔 일정을 까먹거나 또 갑자기 많은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비서가 있으면 아무래도 일 처리하는데 빠르고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저번에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레포트를 대신 써줬으면 좋겠다. 비서가
아니지 않아요? 박사님 해주시죠.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계신 오. 학생들도 있다라는 거죠. 진짜로요? 레포트를 대신 써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그래요? 문제 생깁니다. 뭐 이렇게 사실 비서를 우리가 네. 회사를 다녀도 임원들하고 만날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서도 그렇게 많이 접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오해하는 부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비서 직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고요. 오늘 청년 취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재영 양이 뉴스를 찾아왔죠? 네. 네, 두 가지 뉴스 준비했습니다. 먼저 통계청이 발표한 2017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인데요. 네. 첫 직장을 취업할 당시 임금 통계입니다. 네. 300만 원 이상이 2.3%, 200에서 300만 원 미만이 13.9%, 150에서 200만 원 미만이 29.6%, 100에서 150만 원 미만이 37.5%, 50에서 100만 원 미만이 13.4%, 그리고 50만 원 미만이 3.4%였습니다. 자, 1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150만 원 이상이 45.8%가 되고요. 반대로 150만 원 미만은 54.2%가 됩니다. 과반수가 첫 직장에서 15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 이 얘기네요. 네.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쩌보면 우리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이야기 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네. 어찌 보면 이제 노동 수요와 공급에 대한 미스매칭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노동 시장에서는 어찌 보면 공급자가 우리가 근로자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자가 기업들인데 네. 이 기업들을 우린 사용자라고도 이제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수요자가 기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공급인이나 상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형성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도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은 많고 말 그대로 기업 측에는 선택권이 많아지니 이러한 금액적인 부분을 좀 낮게 측정을 하더라도 그만큼 올 근로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또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악용해서는 안 되는 건데 네. 실제로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지금 말인 것처럼 150만 원 기준으로 어찌 보면 이하와 이상에 대해서 어찌 보면 기업들의 이런 선택권 부분이고 이거를 우리들이 수용을 하고 있다 또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입니다. 네. 재영 양은 이 기사 봤을 때 어땠어요? 저는 또 요즘 이 취업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첫 월급과 관계없이 되게 취업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취업을 하는데도 취업이 돼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 월급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직장을 바꾸거나 그만두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취업준비생이다 보니까 월급도 받고 싶고 또 일도 하고 싶은 마음도 큰데 네. 이런 기사를 보면 참 남일 같지가 않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재영 양은 앞으로 취업을 할 때 뭐 어떤 기업은 희망 연봉을 네. 적으라고 하잖아요. 혹시 첫 월급 어느 정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죠. 많이 주면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못해도 200만 원 월급으로 했을 때 첫 월급이. 네, 첫 월급이 200만 원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있고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한 150에서 많게는 한 250만 원까지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예. 박사님, 예. 그 대학을 갓 졸업한 신규 직원의 경우에 첫 월급 최소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기준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진출 분야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어찌 뭐 권한이 있거든요. 권리고. 네. 이렇기 때문에 아까 뭐 최현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돈 많이 받으면 일을 많이 시키는 그렇죠. 거고 돈을 작게 주면 이제 일을 많이 시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있는 오크넷이라는 이 사이트에 보게 되면 명확하게 채용 공고에 대해서 채용에 관련된 이제 임금이 명시가 되어 있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취업 알선업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근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업안전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원 단위까지 명시가 돼야 되는 반면에 우리가 민간 채용 사이트를 보게 되면 이런 거 혹시 보셨나요? 면접 후 결정, 회사 내규에 따른 이런 것들은 희망 연봉을 많이 쓴다고 하지만 결국은 얼만큼 써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정해진 테이블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주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룰을
어길 수는 또 없는 형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희망연봉 말 그대로 많이 받고 싶지만 우리가 이 학생 졸업이나 이제 직장 구할 때 이러한 이제 취업 신념이라고 그러죠. 나는 얼마 밑으로는 절대 안 돼. 네. 라고 하면 정말 그 밑으로는 아예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깨면서 실제로 이제 적당하게 그 기업과 이제 협상도 좀 필요한 부분이 네.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저는 이제 취업을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네. 저희 때 받던 첫 월급이나 지금 받는 첫 월급이나 오히려 좀 떨어진 느낌이 있어요. 네. 오히려 그때는 좀 그래도 그렇죠. 뭐 3천 이상인 경우가 초봉이 그런 연봉을 했을 때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건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그만큼 들어가기가 또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또 그에 대한 문이 좀 넓어졌다라고도 좀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자, 정말 이 설레는 게 바로 첫 월급 받는 날이에요. 그렇죠. 물론 첫 월급은 내게 아니에요. 그런데 빨간 내복. 자, 만약에 재영 양은 첫 월급 받으면 어디에 쓰고 싶어요? 저는 정말 첫 월급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정말 설레는데요. 얼른 취업하고 싶은 마음에 항상 이렇게 채용 공고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첫 월급은 누구나 그렇듯이 내 돈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선물을 하나 해드리고 난 다 드린다고 할 줄 알았어요. 다 드릴 수 없죠. 표정이 변했어. 항상 부모님이 빨간 내복 말씀하시는데 선물 해드리고 또 동생들한테도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또 고마운 친구들이나 선생님께도 선물해드리고 싶고 사실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취업난에서 취업을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싶어요. 저에게. 자기 자신한테? 네. 그래서 명품 가방 사고 그랬어요. 아니, 선물 다 사면 그 돈이 그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한 이 선물만 다 사면 한 달 생활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주 5일 근무가 아닌 주 4일 근무제 정규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경상북도에서 게임과 가상현실 등의 문화 콘텐츠 분야 공공기관에서 주 4일 근무제 정규직 채용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주 5일 근무제보다 임금이 약 20% 정도 적은데도 36.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6곳의 공공기관이 주 4일 근무제 정규직을 뽑거나 비정규직을 주 4일 근무제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국내 한 여행사에서도 주 4일 근무제를 공식 도입했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제 도입됐을 때도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였거든요. 근데 주 4일 근무제인데 거기다가 정규직이라는 거 이거 참 큰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자, 만약에 재영 양은 임금을 조금 더 받는 주 5일제, 임금을 덜 받는 주 4일제 어떤 거 선택하고 싶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아, 주 5일제. 네, 저는 제 몸이 힘들더라도 일을 더 많이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하기 힘든 생각인데요. 박사님이 주 4일 근무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어찌 보면 이제 유연 근무제의 대표적인 이제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이제 임금은 이제 낮아지는 대신에 이제 시간도 그러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구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이제 일자리 선택제가 기본 골자예요, 실제로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노동 후방 굴절형이라는 구분들이 좀 들어가는 이러한 이제 효과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초창기에는 그만큼 노동 시간 대비 임금을 많이 받는 반면에 나중에 좀 경력이 쌓이면 이제 일 더 하면서 돈 받을래? 아니면 좀 쉴래? 라고 하면 분명히 쉰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근무 시간 대비 움직이는 것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거지만 반대로 여가 비용이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다툼도 있을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영역에서 보게 되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고용 안정이 그나마 좀 더 보장이 되는 형태인데 민간에서는 이렇게 움직인다면 한 명이 일하던 것을 결국은 두 명이 2분의 1로 나눠서 해야 되는 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이제 좀 자주 다루는 경력 단절 여성들, 워킹맘들한테는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분야가 게임과 가상현실 같은 문화 콘텐츠 분야예요. 이런 분야는 사실 말이 주 5일 근무였지 주 7일 근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정말 주 4일 근무를 하고 유연 근무제로 해서 뭐 정말 주말에만 일할 사람을
또 채용을 하면 오히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고용 창출 효과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조금 더 추이를 본다면 이것도 어느 날에는 주 5일 근무처럼 또 확립이 돼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요. 네, 지금까지 청년 취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나요? 그럼요. 네, 조 박사님이 준비하신 코너죠. 네. 네. 시작해볼까요? 네. 네. 조재한의 어떻게 생각해? 예, 이영렬입니다. 지금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체 어디서 인기가 있는 건가요? 제가 재영양에게 이 비서라는 직업에 관련된 10가지 질문을 드리게 되면 시청자 입장에서 준비 없이 본인의 생각 그대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네. 그에 관련된 전문 직업인이 나와서 AS 시간을 가지는 구조죠. 그래서 이 코너 이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듣고 앞에 있는 OX 표말과 함께 답변을 해주면 됩니다. 자, 시작할까요?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서하면 딱 연상되는 키워드 3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먼저 정장, 스케줄, 그리고 그림자 이렇게 3가지 뽑아봤습니다. 정장과 스케줄은 알겠는데요. 그림자가 궁금하네요. 저도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정장은 아무래도 이렇게 상사분들은 공식적인 자리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옆에서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장같이 단정한 옷을 입고 일을 할 것 같아서 연상해봤고요. 또 스케줄은 주로 업무가 스케줄 관리이신 것 같아서 연상해봤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림자는요. 아무래도 그 상사나 CEO, 임원 같은 분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빚을 받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런 빚을 받는 그런 분들의 뒤에서 항상 이렇게 그림자처럼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존재인 것 같아서 연상해봤습니다. 그래요? 말을 하나 준비를 해오셨네. 네. 나중에 한번 검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요. 비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수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저는 O인 것 같습니다. 운전을 꼭 해야 될까요? 비서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상사가 필요한 거를 도와줘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예. 네. 근데 어떤 게 필요할 때 면허가 없으면은 빨리 가거나 이런 거에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 직장에서도 면허가 있으면 되게 우대한다는 걸 많이 들어서 네. 비서하면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세 번째요. 세 번째, 보통 비서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2개 이상이다. 맞으면 O, 아니면 X. 저는 O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비서 하시는 분의 개인용 핸드폰하고요. 네. 또 업무용으로 전화가 많이 오는 핸드폰 이렇게 적어도 2가지 이상 가지고 있어야지 그 업무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고 네. 좀 놓치는 거 없이 일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번째요. 네 번째, 비서는 임원들의 많은 것들을 알기 때문에 경쟁회사로 이직하지 못한다. 네. 맞으면 O, 아니면 X. 들어주세요. 많이 고민했는데요. O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정말로 비서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임원들의 사생활까지도 다 알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비밀 같은 거를 가지고 경쟁 회사에 가버리면은 이런 기업의 비밀 이런 것도 다 탄로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막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습니다. 이거 궁금하네요. 자, 5번이요? 다섯 번째입니다. 비서의 휴가 기간은 임원의 휴가 기간과 대부분 같다. 같으면 O, 아니면 X. 들으세요. 이것도 O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상사분들이 일할 때 이렇게 담당하는 비서분들이 항상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상사분이 일을 안 할 때 비서도 같이 쉬었다가 또 일 올 때 같이 일을 해야지 이런 업무적으로 원활하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네. 보좌하고 있는 임원이 퇴근하지 않아도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할 수 있다. 네. 퇴근한다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는 O인 것 같습니다. 퇴근할 수 있다. 네. 네. 그 자기 업무가 끝나면 퇴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상사도 회사에 남아서 자기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잔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자기가 일이 있으면 먼저
집에 가라고 하고 오. 자기 일을 남아서 하는 것도 많이 본 것 같아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드라마를 유심히 봤군요. 굉장히 좋은 임원이네요. 그러게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진짜로. 네. 네. 그죠? 자, 7번째입니다. 보좌하고 있는 임원 외에는 다른 부서나 다른 조직원의 뭐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네. 저는 X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자기가 보좌하는 상사 말고도 더 높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비슷한 위치인 사람한테도 그 다른 지시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걸 굳이 하지 않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네, 자기 판단 여부에 따라서 응해도 되는 지시는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굉장히 나중에 한번 네,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궁금하네요. 문제예요. 네. 자, 8번째요. 예. 본인이 생각하는 비서 직업의 장점은 뭔지 네. 주관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일단 한 분을 보좌하다 보니까 그분과 오래 일하고 또 친해지고 익숙해지면은 업무가 익숙해져서 편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보좌하는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면 그런 좋은 영향과 또 네네. 존경심이 받쳐져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군요. 어제 그런 얘기 잠깐 나왔었죠. 그렇죠. 존경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의 비서가 꼭 되고 싶었던 그렇죠. 네, 그런 부분과도 좀 통할 것 같아요. 예. 네. 자, 9번째입니다. 재영양이 생각하는 비서 직업의 단점은 뭔가요? 네. 일단은 비서가 자기 일이 아닌 남의 일을 도와주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발전에서 조금 뒤처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만약에 자기 상사와 문제가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이 피하고 싶으면 일반 직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무시하거나 살짝 피하거나 하면 되는데 이분하고는 항상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내가 껄끄러워도 피할 수 없다. 이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9번은 정말 학생의 입장에서 잘 이해한 것 같고. 싫어하는 상사를 피하는 거는 비서가 아니어도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을 해주는. 그럼 그것도- 모든 거 다 남의 일인데, 그렇죠? 그렇죠. 한번 이거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10번째. 전문 비서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꼼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면요, 비서를 두는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자리에 있는 만큼 많은 일이 있을 거고, 꼼꼼하게, 세세하게 더 챙겨야 되는 일이 많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꼼꼼함을 가지고 그분의 손님을 응대한다거나 아니면 전화를 받는 데에서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다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아서 꼼꼼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과연 이 비서라는 직업이 어떤지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재영양이 답을 했는데요. 잠시 후에 재영양의 답변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비서로 일을 하고 있는 양효선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6년차 비서 양효선입니다. 네. 자, 비서 직업의 현장 이야기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고요. 앞서 재영양이 답했던 내용 AS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1번 질문이 비서하면 딱 떠오르는 연상 키워드 3가지였어요. 재영양 어떻게 답했죠? 저는 정장, 스케줄, 그리고 그림자 답했습니다. 어떤가요? 네, 저는 정장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 네, 아무래도 전문적인 비서라면 정장은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옷차림이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네. 있겠습니다만 그 옷차림은 격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또 캐주얼 복장보다는
정장을 입으면 좀 더 바른 자세로 긴장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 또한 회사는 놀러 오는 곳이 아닌 만큼 최소한의 격식을 나타내는 정장을 입는 것이 때와 장소에 맞는 비서의 드레스 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케줄이란 그 연상 키워드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네. 저는 상사의 스케줄 없이는 비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서가 하는 여러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바로 상사의 스케줄 관리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이제 이 업무는 다른 직원들이 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비서에게만 유일하게 허락되는 업무 영역이라는 점에서 스케줄 관리 업무가 비서 업무에 꽂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매력적인 거죠, 그게.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림자라는 연상 키워드에 대해서 저는 일부 동의를 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마 TV에서 주로 나오는 그런 수행 비서님의 모습을 보고 연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서라는 직업은 업무의 범위에 따라서 수행 비서도 있고 저처럼 내근직인 이제 업무 비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업무 비서 같은 경우에는 상사의 그림자까지는 아니지만 상사가 필요로 하시는 업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이 비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수다였어요. 재홍 양 답변 어떻게 했나요? 저는 오라고 답했습니다. 필수인가요?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비서란 이제 업무의 범위에 따라서 수행 비서, 업무 비서, 통역 비서 등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아마 상사와 함께 이동하는 수행 비서의 경우에는 운전 면허증과 이제 안전한 운전 실력은 물론 필수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업무 비서나 뭐 통역을 담당하는 통역 비서들에게는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나쁘진 않겠지만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운전면허증은 있지만 사실 업무상 운전을 할 일은 거의 없고 혹시나 이제 업무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제 수행비서님의 도움을 받고 이동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귀한 몸이니 또 직접 운전. 자, 세 번째 질문이요. 보통 비서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2개 이상이다. 재홍이 어떻게 답했나요? 저는 오라고 답했습니다. 휴대전화 몇 개이신가요? 네, 저는 사실 이 답변은 세모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 보조하는 상사분이나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예, 또 저를 포함해서 제가 아는 대부분의 비서분들은 휴대전화가 1개 입니다. 네. 아마 근데 하지만 조직에서 뭐 특정 직급 이상인 경우에 뭐 회사 휴대폰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분들의 비서분들이라면 휴대전화가 2개의 비서분들도 존재하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회사 전화로 업무가 이루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질문이요. 저 이거 정말 궁금해요. 임원의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경쟁 회사로 이직을 하지 못한다. 재홍 양 답변 뭐였죠? 저는 오라고 답했습니다. 이거 어떤가요? 네, 저도 매우 동의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직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뭐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상도덕상 사실 경쟁회사로 이직을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마 경쟁회사에서 채용하는 조건이나 역량에 그 지원자분이 부합한다면 이직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설사 입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본인을 포함한 그 경쟁회사의 임원분께서도 아마 불편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약간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 정보도 알고 다른 데로 또 가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 규칙에 대부분 요구를 하는데 거의 다 팀장 이상급.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외비의 회의라든지 공식상에 움직일 수 있는 급 정도 될 때 이러한 데서 내용들을 좀 많이 넣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게 가더라도 실제로 그에 대해서 제재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비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이런 일은 좀 만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상도덕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계속 이쪽 일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자, 5번째, 비서의 휴가 기간은 임원의 휴가 기간과 대부분 같다. 재홍 양 답변 어땠나요? 저는 오라고 답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어떤가요? 저는 이것도 세모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서마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상사가 휴가 기간이나 출장 가시는 동안 긴급 요청을 주시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상사가 휴가 기간 동안은 휴가를 저는 내지는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비서분들은 상사의 휴가와 출장 기간에 맞춰서 본인 휴가를 내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사의 업무 지시 스타일에 따라서
비서의 네. 휴가 일정도 이제 결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또 어떤 분들은 휴가가 있는 동안 좀 이렇게 업무 차질 안 생길까봐 네. 비서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보면 상시 대기를 하면서 네. 그에다 이제 자료라든지 긴급으로 빨리빨리 맞습니다. 받으셔야 되니까. 네. 네. 그렇죠. 원격 로그인 하면 금방금방 그거 볼 수 있는데. 자, 6번째 질문이요. 보좌하고 있는 임원이 퇴근하지 않아도 퇴근 시간이면 퇴근할 수 있다. 재원 양의 답변은요? 저는 오라고 답했습니다. 그냥 먼저 가도 되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사께서 저에게 시키신 일을 다 완료한 경우라면 그냥 가도 된다라는 오. 말씀을 네.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회사에 계신 다른 비서님들 역시 본인이 해야 할 업무를 다 완료한 경우 상사가 퇴근 전이라 하더라도 정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의 문화적 특성이나 모시는 상사의 스타일에 따라서 상사께서 퇴근을 해야지만 본인 퇴근을 할 수 있는 비서분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사실 이건 비서가 아니라요. 일반 직원들. 일반 직원들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 네. 아니면 집에 제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아니고요. 정말 집에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계시는 것보다 회사에서 회사에 있는 게 계시는 게 훨씬 편하죠. 좋다라고 해서. 특히 휴일에 회사에 나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기 눈치 보이게. 힘듭니다. 그렇죠. 자, 7번째 질문이요. 보좌하고 있는 임원 외에는 다른 사람의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다. 재영 양의 답변은요? 저는 X라고 답했습니다. 네, 이건 어떤가요? 저는 그 해당 비서가 그 조직의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저의 경우는 사실 상사분 이외에도 다른 분들의 업무 지시를 받기도 하는데요. 예. 예. 근데 다만 그 업무 지시가 제 상사와 사전에 이제 협의된 내용에 그렇죠. 한해서 네네. 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이 저한테 업무를 지시하시더라도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 상사께서 인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상황에 따라 제 상사와 사전에 논의가 되지 않은 업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긴급한 업무가 아닌 이상 다른 분의 업무 지시를 무조건 받기보다는 상사와 일단 상의를 한 후에 그렇죠. 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내가 생각하는 비서 직업의 장점. 재영 양의 답변 어떤 거였나요? 저는 먼저 한 사람을 보좌하기 때문에 많이 익숙해지고 친해진다? 그리고 존경할 만한 분을 모실 경우에는 뿌듯하고 또 좋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네.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하나씩 답변을 좀 드리자면 네.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아마 근데 비서는 사실 상사 한 분만 모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상사를 2명 이상 보좌하는 비서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상사를 3분까지도 오. 보좌했던 경험이 한 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우수한 이제 인재시네. 그래서 한 사람을 보좌한다는 건 조금 맞지 않습니다만 네. 이제 그분들과 오랫동안 가까이서 일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의견에 대해서는 아마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정의가 매우 좀 주관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비서는 사실 상사를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존경하지 않는 분을 보좌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본인이 존경할 만한 상사를 만난다면 그분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혹시나 존경하고 싶지 않은 또는 존경할 수 없는 상사분을 보좌하게 되더라도 그 상사에게 맞춰야 하는 것이 비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내가 생각하는 비서 직업의 단점. 재영 양 답변 어떤 거였나요? 얘기 잘해야 돼요. 네, 저는 일단 자기 발전에 한계가 있다라는 네. 점하고요. 또 보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먹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실 얘기가 많으실 거예요. 네,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답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자기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의 의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직업이 비서라고 해서 자기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네. 꼭 뭐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에도 본인이 뭐 취미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 업무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 매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비서라 하더라도 충분히 자기 발전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답변에 대해서는 아마 보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서가 상사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피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사와 잘
잘 커뮤니케이션해서 그 타협점을 찾아 상생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또 전문적인 비서가 되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 역량 또 학생의 입장이고 또 시청하고 그렇죠. 계신 분들도 제 역량처럼 이렇게 또 어찌 보면 예전에 생각했던 비서 네. 이런 네. 또 한계적인 부분을 또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이런 오해가 또 풀렸다면 네. 훨씬 더 좋은 이런 답변이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래. 네. 자, 10번째 질문이요. 전문 비서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역량, 제 역량의 답변은 어떤 거였나요? 저는 꼼꼼함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네. 꼼꼼함이 사실 가장 필요한 역량은 아닐 수 있겠지만 비서가 되어야 될 역량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네. 아마도 이제 여러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고 또 특히나 실수가 너그러이 용납이 되지 않는 직업이기 때문에 좀 덤벙거리거나 가벼운 행동의 사람보다는 꼼꼼한 사람이 비서 업무를 하는 데에 좀 더 맞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또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 중요한 역량이라고 한다면 이제 기밀 유지력이 비서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거운 입.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요일에 조 박사님은 굉장한 비유를 해주셨죠. 그렇죠. 김어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 9년이라는 비서의 보안과 굉장히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었죠. 네. 오늘에서야 확인이 되네요. 가능하죠. 그렇죠. 네, 제 역량의 답변이 얼마나 맞았는지 AS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양효선 비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서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신데 어떤 매력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한 리더 옆에서 그 리더의 어떤 업무 스킬과 태도 그리고 그분의 가치관 등을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반 직원들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걸쳐서 접할 수 있는 경험들을 이제 비서는 상사의 직속 부하 그렇죠. 직원으로서 가까이에서 좀 더 먼저 그리고 빨리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매력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을 갖기 전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오해들을 그렇죠. 하십니다만 신기하게도 실제 경험해본 사람들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보이기엔 쉬워 보여도 막상 경험해보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해야만 하는 그리고 무궁무진한 업무의 범위를 해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정말 회사를 오래 다녀도요, 임원들을 만나는 거는 정말 거의 힘든 일이에요. 그럼요. 네, 일반 직원들이 네. 임원들을 그것도 이렇게 단독으로 만나고 얘기를 한다. 이거는 어떤 회사는 또 이제 뭐 엘리베이터도 따로 쓰잖아요. 그렇죠. 인사할 기회조차 없고 그분 사진에서나 보지. 볼 일이 정말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직접 그렇게 좀 네. 성공하신 그 리더들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업무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예. 그 예전에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한 번 하는 기회가 약 40억 원에 낙찰됐다 이런 소식이 있었죠. 예. 40억 원 사실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인데 그 금액에 점심 식사 단 한 번. 그 정도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하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동안 그렇게 임원들을 곁에서 보조하면서 이런 부분은 참 역시 다르구나.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 있을까요? 네, 제 상사께서 네. 제 상사의 상사분과 의견을 나누시는 과정을 보면서 좀 수평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을 좀 간접적으로나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제 상사분은 제 상사의 상사분과 의견 충돌이 발생하실 때마다 좀 적극적인 토론을 먼저 제안하시기도 하고, 네, 좀 유명하시군요. 네, 또 반대 의견을 제시하실 때는 항상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신다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상사가 하시는 말씀에 무조건 예스를 하기보다는 때로는 노라고 답변을 하게 될 때는 어떤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습관이라던가 아니면 그 의견에 반대를 제가 하게 될 경우에는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습관 역시 제가 늘 간접적으로 배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건 정말 어디에서도 경험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굉장한 경험이네요. 이 의사결정하는 토이기 때문에 네. 뭐 대부분의 또 아까 윗분들처럼 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다 보면 왜 이러면서 욱해가지고 그냥 그러시나 그만해 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가 봐요. 저는 또 현명하게 또 논리적으로 아, 이야기를 예. 하긴 하죠. 네. 네. 네, 굉장히 현명한 상사분
밑에서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계기로 비서 직업에 도전하게 되셨나요? 네, 저도 사실 여느 대학생들과 다르지 않게 처음 구직을 시작할 때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충분한 고민 없이 취업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영문학과 이제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하면서 이제 좀 전공에 지원 가능한 자격이라면 무조건 지원을 하면서 네. 이제 1승만을 바라는 이제 취업 준비생이었는데요. 네. 네. 그 중에 이제 1승의 소식을 안겨줬던 곳이 이제 국내 법률사무소의 신입 비서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비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비서로서 첫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좀 자존심 상하기도 했었고, 그랬습니다만 운이 좋게도 이제 비서 역할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는 상사분들을 주로 보좌해 오면서 이제 그분들로부터 직무에 대한 자신감이나 열정을 이제 얻게 되고 또 성심성의껏 제 정성을 다해서 업무에 매진하다 보니 계속 이 길을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좀 좋은 말씀 해준 것 중에 이렇게 자존심 뭐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내가 네. 왜 이걸 했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도 그런 약간 오해의 소지는 누구나 있었습니다. 갖고 있다라는 몰랐을 거죠. 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알면 그에 대한 프라이드가 생기게 그럼요. 되면 정말 좋은 네. 직업이다라는 건데 네. 그럼 면접 1승을 던져줬을 때 1승을 하기 위해서 면접 때 받았던 질문 혹시 기억나세요? 사실 제가 그 당시에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지금 제가 떠오르는 질문은 제가 이직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그 예. 질문 중에 하나를 생각해 봤는데요. 예. 그 당시 제가 받았던 질문은 비서하기에 조금 아까운 스펙인데 왜 비서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오.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비서라고 하면 흔히들 이제 단순 사무 보조라는 업무 때문에 보통은 이제 대학 졸업생을 쓴다는 생각을 많이들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드렸던 답변으로는 저는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제가 이 일을 할 때 즐겁기 때문에 비서 일을 하고자 한다. 또 비서 일을 하기에 괜찮은 스펙 기준이 무엇인지도 반문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스펙이 뭐 비서 일을 하기에 아깝다거나 뭐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스펙이 뛰어난 사람 모두가 비서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비서 직무는 지원자 스스로가 얼만큼 그 직업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기본 소양이 갖춰져 있는가에 따라 그 업무의 어떤 적합자의 여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네. 답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똑 네. 부러지는데 어떻게 안 뽑겠어요? 그리고 이 반문하는 거는 채은 씨도 좀 비슷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저는 반문을 하고 똑 떨어졌죠. 그래도 반문하고 1승을 또 하면서 2승, 반문하고 3승으로 괜히 했다 이런. 네. 저 혹시 재영 양은 뭐 아르바이트 하거나 인턴 같은 거 했을 때 면접 때 기억나는 질문 있어요? 네, 저는 반대로 당신보다 뛰어난 지원자가 많은데 왜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그 아직도 그런 질문해요? 저도 받아봤어요. 실내면접에 했던 질문인데 그 질문은 아직까지도 내려오더라고요. 네. 제가 해외 봉사에 관심이 한참 많았었던 적이 있는데 그 해외 봉사도 잘 찾아보면 이렇게 좋은 기업에서 무료로 보내주는 그쵸. 해외 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좋은 취지로다가 지원을 해서 하고 싶었는데 그 질문을 받고 제가 너무 충격을 먹어서 어떻게 대답했는지도 기억이 안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됐나요? 안 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못 하셨네. 그렇죠. 면접의 핵심이 그거예요. 붙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해서 보는 게 면접이다라는 거겠죠. 안타깝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양미수님 우리가 보게 되면 네. 실제로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약간 1위 스펙 가지고 비서하기 좀 그렇지 않냐라는 시선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비서 업무를 해보니까 도전하기 전과 그 다음에 생각했던 부분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좀 달랐나요? 네. 아마 제가 앞에서 드렸던 답변과 조금 겹칠 수는 있긴 네, 좀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네. 저는 사실 하루하루가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곤 합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계획대로 또 예정대로 그런 변수 없이 진행이 된다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네. 사실 비서가 모시는 상사분들의 일정은 그 누구도 예고할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바뀌고 네. 또 예를 들면 처음 예약했었던 뭐 음식점의 어떤 식당 장소나 네. 시간 그리고 참석 인원 수도 그때가 되기 전까지 계속 바뀌는 상황이 다수입니다. 네. 그래서 근무 시간 중에는 휴대폰과 이제 업무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네네. 상사의 그 최신 업무 일정을 이제 무기로 장착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한시도 놓을 수가 없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회사가 일터이기도 합니다만 또는 이제 치열한 전쟁터라고 느껴지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일주일 동안의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 좋네요. 네. 하지만 뭐 특정 달이나 특정 시기에는 야근을 무한대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없다더니. 네. 이제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정시 퇴근을 거의 지키고 있는 편입니다. 예. 네. 그러면 어쨌든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네. 야근 또 막 하지만 가장 바쁜 요일 네. 임원들이 제일 뭐 필요할 그 요일이 좀 있나요? 통계를 한번 내보시면. 네, 아마도 다른 직장인들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만, 저도 이제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 가장 바쁘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오전 시간이 네. 가장 바쁜 업무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 사이에 상사분께서 업무 지시를 주로 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해서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일요일까지 주셨던 업무 지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 일들로 매우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비서 쪽에서 주말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월요일 아침에 조찬회의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주간 회의를 오전에 많이 하잖아요, 임원분들을. 맞습니다. 이러니까 주말에 나오셔가지고 미리 미리. 다 준비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주 5일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더 시간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하지만 그 임원회의가 매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가끔씩의 이제 여유로운 일요일을 갖기도 합니다. 그럼요. 네. 그래야지요. 왜 임원분들은 다 부지런하실까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말 그대로 이 회의 내용을 또 준비하고 한다는 것 자체는 회사가 어떻게 또 돌아가는지 그것도 어찌 보면 그 시간 투자 대비 네. 얻는 게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시면 그 외국계 비서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외국계 기업 비서만의 업무적인 특징이 따로 있나요? 네, 저도 사실 외국계 기업에 온 지는 이제 한 4년 차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만, 네, 외국계 기업은 본사가 해외에 있고, 이제 한국에 있는 회사는 지사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손님들이 굉장히 자주 그리고 많이들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을 위한 뭐 호텔 예약이라던가 차량 예약 네네. 그리고 이제 비자 관련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외국계 기업의 특징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VIP 분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손님들께 차 대접은 좀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카페테리아에서 그냥 셀프로 본인이 그렇죠. 원하는 기호에 따라서 커피를 드시거나 차를 네. 드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고요. 네, 또한 이제 업무 범위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제 비서 업무를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도 많이 참여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이사 할 때 한번 들어갔었고 또 회사 송년회 프로젝트 그리고 회사 내 이제 팀 빌딩을 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분위기가 유연한 건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은 저 아는 어떤 임원분은 그 대표님이신데 네. 차 대접만큼은 본인이 직접 하세요. 맞아요. 네, 이거는 이제 자기의 매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하시는 분들도 방에 들어오면 직원이 들어오든 항상 일어나서 인사하고 네. 그 다음에 뭐 드시겠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직접 음료를 대접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뭐 워낙 베테랑이 되셔가지고 실수는 거의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일반 분들 이제 초보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실수하는 것들 네. 어떤 유형들이 좀 어떻게 많이 하나요? 이제 저의 어떤 과거 경험을 좀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수 이제 베테랑처럼 아마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발생한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하는 방법들이 아마 초보 비서님께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돌발 상황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아마 예고 없이 바뀌는 상사의 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뭐 예를 들면 상사께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예정된 회의에 참석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 또 오후 3시 반부터 다른 회의 일정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앞에 참석하신 회의가 예정된 3시에 끝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정을 모두 그때 맞게 조정을 해야 되고, 네. 혹시라도 저녁 일정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녁 장소의 시간도 변경을 해야 되고, 또 그렇죠. 수행비서님께 같이 또 공유를 해드려야 되는 그런 연계적인 업무들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와 제가 같이 회의에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사가 참석한 회의의 경과를 알 수가 없어서 늘 그런 돌발 상황에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저도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일정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걸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고 없이 상사의 일정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하시는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사실 워낙 예고 없는 상사의 일정 변경을 대처하는 데 특별한 노하우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원하시는 일정으로 재빨리 변경을 해드리고 해당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관련자 분들께 안내를 신속히 해드리고 또 이에 대한 다른 일정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일정도 같이 변경해드려서 순발력 있는 어떤 행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그 일정 변경되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그럼요. 동시에 공지돼야 되고 또 그 중에서 또 한 명이 또 안 된다 그러면 또 일정 다시 잡아야 맞춰야 되고 참 난처한 일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노하우도 알려주시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야기를 네. 많이 해주셨는데 그 외에 이제 비서 업무를 좀 잘할 수 있는 업무 포인트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그 베스트 3 정도 한 3가지 정도를 네.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상사분들은 대부분 성격이 많이 급하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서분들도 몸가짐이 재빠르어야 되고 가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래야 지시하신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드릴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빠르긴 하지만 업무 처리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면 그 역시 자질이 부족한 그렇죠. 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네, 비서라면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업무 포인트라고 한다면 중간 보고 습관을 저는 꼭 꼽고 싶습니다. 아. 네. 업무 지시를 주셨을 때 그 업무의 진행 상황을 중간 보고를 드리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업무를 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사가 원하는 시점에 결과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서분들께서는 본인이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상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중간 점검 차원에서라도 중간 보고 습관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받은 업무 지시 사항의 경우 혹시 그 일에 처리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면 수요일경에 중간 보고를 드리고 금요일경에 다시 한번 또 중간 보고를 드리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보완 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상사와 비서의 관계는 일단 신뢰가 쌓여야 그 큰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상사가 비서를 신뢰하려면 일단 비서 스스로가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히 비서는 상사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또 상사의 개인적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내에 호기심 많은 직원들로부터 여러 유혹의 성격이 있을 수 그럼요. 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상사에 관련된 정보에 있어서는 비서 스스로가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이 될 수 있도록 뼛속 깊이 각오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준비해 저 방송 준비하고 오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유, 예. 있다니까.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비서님도 처음에는 조금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만큼 아무래도 남을 지원하는 거, 서포트하는 이런 업무다 보니까 나에 대한 것보다는 남을 도와주는 직업 이렇게 그럼요.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주에 저희가 비서라는 직업을 알아보니까 정말 해야 할 역량, 필요한 역량도 많고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비서라는 인식이 누군가를 뒤에서 끊임없이 도와줘야 되고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 주에 비서 직업에 대해서 살펴보니까요. 정말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럼요. 역량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전문적인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비서를 오래 하셨잖아요. 6년 동안 일하시는 동안 그 비서님만의 업무 원칙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떤 원칙을 세우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기본에 충실하자는 게 제 첫 번째 업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비서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기본에 충실하다는 네. 건 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는 겸손하고 인내하는 것. 아무래도
상사를 모시는 비서다 보면 가끔씩 비서 스스로가 상사인 분인 양 오해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합니다만 사실 그럴 때일수록 비서는 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지사지 원칙 역시 이제 상사에 대한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저 역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네. 근데 진짜 배우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직업, 이거 비서로서 또 새로운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업무를 하시면서 보람됐던 기억 있으시죠? 네, 아마 갑자기 막 얼굴이 네. 환하게 웃으시는데. 네, 지금 상사분은 아니시고 예전 직장 상사분께서 본인이 주최자였던 그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행사에 클로징 멘트를 하시면서 저를 많은 해외 손님분들 앞에서 호명하시고 꽃다발을 건네시면서 저의 노고를 치하하셨던 그 순간이 저는 이제 행사를 준비했었던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그런 눈물이 모두 다 보상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또 아무래도 그 일정이 대본에 없었던 부분이라 더 감동이 두 배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비서들을 해주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은 있어도 공식적으로 표현하기 힘든데 굉장히 감동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양효선 비서와 함께 직업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재영 양은 어떤 게 인상 깊었나요? 저는 사실 비서라는 직업을 여기서 듣기 전에는 조금 뭐랄까 그림자?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이상한 고정관념이라던가 아니면은 너무 드라마와 영화에서 봤던 그렇죠. 악덕 상사 이렇게 힘든 일만 하는 직업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배우면서 성장할 수도 있고 많은 경험도 쌓을 수 있고 또 많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느꼈습니다. 네. 아마 오늘 방송 이번 주에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비서님은 양효선 비서는 앞으로 어떤 비서가 되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 아직 더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숙련된 업무는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해드리고 또 좀 더 배워야 할 분야는 열심히 정진하면서 상사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번 주에 비서 직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박사님 총평해 주시죠. 네, 우리가 앞서 3일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비서, 음성 비서, 다양한 지금 서비스들이 이제 대기업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또 이겨낼 수 있는 게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네. 그래도 결국은 그 안에 필요한 매체가 그냥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서라는 직업, 자동화 솔루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지만 또 사람과 사람,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 그리고 성장했던 이러한 비즈니스에 관련된 이야기와 판을 읽을 수 있는 최고의 또 직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서를 꿈꾸는 그녀들에게 응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가 사회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세상에 그 어떤 쉬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비서라는 직업 역시 저도 시작하기 전에는 매우 쉬운 일일 줄 알고 무심코 도전했습니다만 6년간 이 길을 걸어오면서 쉽지 않은 직업이라는 것을 매일 느끼며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정성껏 정진하다 보면 반드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한 번쯤은 가져볼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정진하셔서 비서업계에서 조만간 만나뵐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그녀가 돌아왔다 시청자들을 위해서 귀한 걸음 해주신 양효선 비서님 그리고 재영 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서는 기업의 중요한 임원이나 CEO를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직업이죠. 기업의 핵심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빈틈없는 일 처리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비서는 정말 여성 주종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도전하고 또 꿈에 그리는 직업인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정보 얻어 가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직업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